부동산 교육은 랜드프로. 안녕하세요. 랜드프로 아나운서 연호진입니다. 부동산 사업을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에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보통 소규모 창업자이실 분들 같은 경우는 간이과세로 많이 운영한다고 들었는데요. 오늘은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양소희 세무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소희 세무사입니다. 네, 임대사업자는 어디에 언제까지 등록을 해야 되나요? 네, 임대 사업을 시작하시면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하셔야 되는 장소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게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본인의 주소지가 아니고 임대 물건이 있는 그 사업장 주소지 관할로 가셔야 됩니다. 네,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그 여러 종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종류들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임대하시는 물건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업자 종류가 달라지는데요. 만약에 주택을 임대하고 계신다라고 하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로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상업용 건물, 예를 들어서 상가나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하시는 분들은 일반 과세자, 즉 과세사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이러한 과세사업자는 두 가지 종류가 또 나누어지는데요. 이 과세사업자 중에서 간이 또는 일반으로 또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간이과세자는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에 대해서 간이과세자로 분류를 하고요. 그 기준은 1년간 매출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분류가 됩니다. 이러한 간이과세자에 해당이 되게 되면 세금을 계산하게 될 때도 이 매출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자, 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임대업인 경우에는 30%를 적용합니다. 즉, 마진율이 30%다라고 그렇게 계산을 하고 그 마진율에 대해서만 10% 부가가치세가 부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로서 당해 과세 기간, 즉 1년간 공급 대가, 여기서 공급 대가라는 것은 이제 매출액을 뜻합니다. 임대 수익을 뜻하죠. 임대 수익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세액이 나오더라도 납부가 면제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납부만 면제되는 것이지 부가세 신고는 하셔야 된다라는 점이겠습니다. 이러한 간이과세자 이외에는 모두 다 일반 과세자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도 일반과 간이가 달라지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신고 기한도 일반이냐 간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자, 일단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1월부터 12월, 즉 1년을 반으로 나누어서 1월부터 6월을 1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7월부터 12월까지를 2기라고 나누는데요. 일반 과세자는 이렇게 각 기수마다 1년에 2번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즉 1기에 대한 것은 7월 25일, 그 다음에 2기에 대한 것은 다음 해 1월 25일 신고 납부를 하게 되고요. 반면에 간이과세자는 이렇게 나누지 않고 1년에 한 번만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간이과세자를 판단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새롭게 사업을 개시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4,800만 원의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 개시일이 11월 1일이다 라고 하는 경우, 자, 이럴 때 그 해당 연도에 11월과 12월의 공급 대가가 1,200만 원이다 라고 예를 들어보면 요 1,200만 원 자체로 이제 나는 간이 과세자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월로 환산한 금액, 즉 2개월 동안 1,200만 원이었으니까 이거를 이제 12달로 환산을 하면 7,200만 원으로 간이가 아닌 일반 과세자의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 과세자가 된다라고 한 경우에는 자, 적용 기간은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 과세자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그 세금 계산에 있어서도 간이와 일반이 달라지나요? 네, 맞습니다. 간이가세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간소하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그러한 제도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에 있어서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보시면 일단 매출에 대한 세액, 즉 내가 임대 수익에 대한 세액을 먼저 계산을 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임대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출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제세액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산세 등을 더하고 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이 구해지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매출세액보다 공제세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간이가세자의 특징이 되겠고요. 반면에 일반가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거기에 이제 공제되는 세액을 공제하고 가산세까지 더해서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데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 이때는 이제 환급을 받게 되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이가세자를 등록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입세액이 환급이 불가된다라는 점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시설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 또는 신축 건물을 분양받으실 때 건물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지급하시고 건물을 이제 분양받으신단 말이죠. 이럴 때 이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되기 때문에 나의 임차인이 만약에 사업자다라고 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나의 주된 임차인이 사업자다라고 하시면 조금 간이가세자를 고민을 해보시고 일반이 조금 더 유리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간이가 이러한 점 때문에 불편하다라고 하셔가지고 4,800만 원 미만인 조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간이를 포기하고 일반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한 경우에는 간이가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한번 이렇게 간이가세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3년간 다시 간이가세자로 적용이 불가된다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임대사업, 간이 대 일반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처하신 상황과 그리고 간이와 일반의 이점들을 잘 고려해서 여러분들께 유리한 방면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우고 투자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